안녕하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면 오랜 투병 끝에 하늘로 간 우리 오빠가 생각납니다. 오빠는 떠나면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오랜 악연이었던 신우를 끊어버리게 도와준 건데요. 제가 받은 상처는 둘째치고 지긋지긋하던 신우년 이제 안 봐도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편에겐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즉, 저에게 신우가 둘인데요. 처음엔 저도 신우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손이 신우는 성격도 좋고 어진 품성을 갖고 계셔서 항상 따뜻하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형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래 신우는 결혼 전부터 답이 없었네요. 첫 인상부터 뭔가 심상치 않긴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 막내 신우를 시부모님도 좀 창피해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도 딸 자식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나 싶습니다. 결혼할 때 예복비로 인당 30만 원 정도 생각해서 양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본인은 입고 싶은 옷, 구두, 가방 다 사야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된다며 좀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어이없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본인이 신우 정신교육 시키겠다고 하더니 서둘러 방어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래 신우가 술 먹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는 술주정 하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 너무 짜게 구는 것 아니냐면서요. 너무 당황했고 어이도 없었지만 그 다음날 남편이 신우를 엄청 혼내서 결국 사과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신우 맘에 오빠 결혼식장에서 예쁘게 꾸미고 싶겠다고 생각은 들었고 세상 물정 모르고 철이 좀 없나 보다 애써 생각했네요. 남편도 본인 입으로 자기 여동생이 철없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물 예단도 생략할까 하다가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댁에 은수저랑 반상기를 보냈고 예단비로 5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고맙다 하시며 저에게 10돈 정도 되는 금목걸이를 주시고 예단비 중 300만 원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분실했나, 누가 가져갔나 싶어서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가방도 살펴보고 차도 살펴보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걸어온 길을 거슬러 다 살펴봤는데 없더군요. 시부모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그 귀한 돈을 잃어버린 걸 들키게 되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전전긍긍했네요. 당시 남편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울면서 토로했더니 남편이 시댁 가서 다시 찾아보던지 아님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니까 남편이 본인도 더 잘 챙길 걸 그랬다며 본인 개인 돈 200만 원을 저에게 주더군요. 물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받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참 고맙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했는지 조사를 계속하더니 결국 찾아냈더군요. 막내 신우가 돈도 없는데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어디서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이상하게 본 남편이 끈질기게 추궁을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계속 본인이 모아둔 돈 쓴 거라면서 억울해했지만 남편이 통장 내역까지 보여달라며 난리를 쳤다더군요. 결국 그 돈의 실체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실 꾸민비 봉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돈 봉투 안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들어있으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거라고 자책하더라도 어디다 말하지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계획을 짰나 보더군요. 너무 악랄하지 않나요? 그게 결혼식 치르기 일주일 전에 밝혀진 일이었고 시부모님이랑 남편 그리고 손이 신우까지 전부 난리를 쳐서
막내 신우 혼내느라 뒤집어 엎으셨다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막내 신우 안 왔어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고 면목 없다고 그냥 집에 두고 오셨다더군요. 정말 황당 그 자체였던 사건이었죠. 알고 보니 신우가 집안에서 애물단지 같은 존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잘자잘하게 사고치며 비행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제 남편도 그렇고 손이 신우인 형님도 참 품성 어질고 괜찮으신 분인데다 시부모님도 평범하시거든요. 좀 꼬장꼬장하신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문제 있는 분들은 전혀 아니세요. 막내 신우는 뭐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성격도 많이 엇나갔다고 하던데 그냥 타고난 성향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막내 신우가 신경은 쓰이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 직장은 멀리 아랫지방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시댁이랑도 자주 왕래를 못했고 막내 신우랑도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며 살았네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고요. 문제는 막내 신우가 결혼하면서 저희랑 같은 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벌어졌네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일 때 막내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상황이었고 신우 남편은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너무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겨우 양가 허락받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아둔 돈이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신우 남편한테 700만 원 있었다고 하더군요. 양가에서 조금씩 모아 22평짜리 전셋집에서 신혼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뭐 맡겨놓은 듯이 굴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는 본인 좀 잘 챙겨달라며 체리 사달라, 복숭아 사달라 매일 연락 오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가족 마트 갈 때 따라가서 본인 먹고 싶은 간식 5만 원어치 막 담더라고요. 뻔뻔하게 계산은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마트나 시장 갈 때마다 악착같이 따라와 제 지갑을 같이 쓰려고 하는 게 괘씸하고 열이 받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선 그었더니 가족 사이에 너무하다면서 시장 바닥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배는 남산만한 임산부가 엉엉 우니 잘 알지도 못하는 주변 상인들과 할머니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신우가 임신해서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올키가 돼가지고 베풀질 못한다며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애 낳고 나서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 없어서 못 들어가니 저더러 도와달라. 산모 식단 좀 차려달라 등의 요구는 애교였어요. 물론 다 들어주진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도움 요청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무슨 ATM기처럼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기저귀나 옷 사이즈 업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당연히 저희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조언 묻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죠. 언니, 우리 애기 옷을 사야 하는데 어떤 사이즈를 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애 둘이나 키워보셨으니 아시겠죠? 저희 애한테 잘 맞을 만한 사이즈로 우주복 하나만 골라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일단 골라서 사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군요. 처음엔 신혼의 사정이 딱해서 돈을 몇 번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그 방법 쓰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돈을 받았어요. 준다고 했으니 받겠다고요. 계좌번호 보냈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주긴 줬는데 5만 원 줘야 할 걸 3만 원만 보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덜 보냈다고 했더니 그제야 자기 돈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애 100일 때도 저희한테 뭐 맡겨둔 듯이 보행기 사달라, 금반지 사달라 난리더니 돌 때는 대놓고 애 앞으로 적금 좀 들어달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조카 앞으로 다달이 10만 원씩 해주면 나중에 우리도 부모로 알고 효도할 거라나? 그 말에 남편이 적당히 하라며 화를 냈더니 한동안 자제하나 싶더군요. 저도 복직해서 일 바빠 신호 연락 잘 안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워낙 가까이 살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달은 꼭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든 소고기나 스시 같은 비싼 것 얻어먹으려 하는 게 참 속보였지만 신혼에도 사정이 안 좋으니 그냥 눈 딱 감고 봐줬어요. 시조카한테도 돈 참 많이 들어갔네요. 생일이다, 어린이날이다, 뭐다 해서 1년에 그 아이한테만 거의 50만 원은 썼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바보같이 왜 다 해주냐고 묻지만 그것도 많이 쳐내서 그 정도네요. 신우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돈 없어서 누수공사도 제대로 못해 집에 곰팡이 범벅인 것을 보거나 다 낡아빠진 팬티 입고 다니는 걸 보면 괜히 연민이 들었거든요. 신우 남편도 타 지역 공사장 다니느라 집에 거의 안 들어오니 신우랑 시조카 둘이서 거의 생활을 하니 마냥 외면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서 신우를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다시 눌러앉게 생겼다고 하자 남편이 기겁하면서 500만 원 해줬네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내심 좋아하는 걸 신우도 눈치를 채고 심술 부린 거였어요. 협박을 한 거죠. 정말 신우 그 악랄한 잔머리 여전하더군요. 그런 신우를 저는 15년 정도 견디며 결혼 생활했던 겁니다. 이사 가고 나서 스트레스 덜 받을까 기대했는데 웬걸 한 번 저희한테 기댔던 신우는 먼 곳에 가서도 걸핏하면 돈 달라, 애 책상 사줘라, 애 태블릿 PC 사달라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벅차니 그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애 데리고 막무가내 저희 집에 올라오더니 올케로 들어왔으면 올케답게 굴어요 언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도 못하는 며느리잖아요. 신우가 형편이 어려우면 좀 돕는 게 맞는 거죠. 새언니 정말 개념 없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6살 난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길 테니 일주일만 봐달라고 하며 나가는 것 있죠. 알고 보니 저한테 화를 내러 오는 건 핑계였고 시조카 어린이집 방학이라 애 돌보기 귀찮으니 무대뽀로 저한테 맡긴 거였어요. 제가 마침 휴직 상태라 집에 있는 거 신우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미친 듯이 화를 내 신우 끌고 와 다시 시조카 데리고 집에 가게 했지만 저는 신우한테 정말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진 계기가 되었죠.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라스트 팡이 남았더군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미혼 상태로 사업하며 열심히 살다가 40대 후반에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했지만 결국 차도가 없었고 호스피스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오빠가 하늘에 갔어요. 친정엄마와 아빠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치료 방법 알아보고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걸 시댁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형님도 저희 오빠 일에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며 호스피스도 3일 밤낮으로 알아봐 주셨고요. 오빠 입원해 있을 때 1년 동안 병문안을 무려 5번이나 와주신 고마운 손이 신우입니다. 다만 손 아래 신우는 역시나였어요. 저희 오빠 상황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껌 딱딱 씹으며 어떡해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라고 하더군요. 호스피스까지 간 마당에 암말기 환자가 낫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그만큼 성의 없는 위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듣기 거북한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결혼을 하셨다면 좀 나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돌봐줄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더 현생에 밀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도 예민해져서 말 조심하라고 했더니 입 다물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상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늘나라 가버린 오빠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오빠 생전 모아둔 재산과 사업장 정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빠는 미리 유언장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부동산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동생인 제가 현금화해서 아빠, 엄마,
저 이렇게 3등분에 소유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오빠는 자가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시세 8억짜리였어요. 대출은 1억 정도 끼어 있었고요. 사업장은 정리하니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그거랑 오빠 부의금 들어온 것 더 보태 오빠 명의 대출부터 싹 정리했습니다. 집은 바로 처분하기 어려워 부모님과 상의 끝에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내 신우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오빠 재산 같은 건 다 정리를 하셨냐 묻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손이 신우라면 응당 내 걱정이겠거니 싶겠지만 뻔하디 뻔한 막내 신우라 음흉하게 들려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할 테니 오빠 얘기 안 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저희 집에 수박까지 사들고 와서 방문하더군요. 원래는 항상 빈손으로 오던 신우거든요. 와서는 제 눈치 싹 보면서 언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빠분 사후 처리하느라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저희 오빠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하신 상태였으면 배우자가 정리를 해야 할 일인데 안 하셔서 언니가 고생을 하네요. 그래도 하늘에서 보시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생전에 참 좋으신 분이었다면서요. 웬일로 말을 착하게 하나 싶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속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집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니 그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바로 안 팔릴 것 같다던데 그럼 전세로 돌리나요? 죽은 사람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골치 좀 아프시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갑자기 팔자 눈썹을 하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아마 그 집 팔리기도 힘들고 세놔도 누가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래저래 안 좋은 기운도 많을 텐데 정리를 할 겸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가씨가 우리 오빠 집에 왜 들어가 살아요? 빈집 그냥 두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팔 거라면 더 집 관리를 잘해야죠. 언니가 부동산에 그 집 내놓으면 저랑 우리 딸이랑 그 집 살면서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한테 집 보여주고 그럴게요. 그러다가 바로 팔리면요? 에이, 뭐 바로 팔리겠어요? 일단 저희 2년만 살다가 내놓으세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제 눈을 빤히 보며 말하는 막내 신우의 눈동자에서 저는 오싹함까지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공감 능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태도였죠. 그래서 오빠 죽은 지 반년도 안 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도 너무한 건 아니에요? 아가씨 민폐 끼치고 산 게 개념이 없어서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올케의 죽은 오빠 집을 탐낸단 말이에요? 언니, 저 이혼할지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딸이랑 살 국리는 찾아야죠. 저 이혼하면 어차피 오빠랑 새언니가 저 도와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집도 언니 재산 될 건데 좀 좋게 생각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리고 민폐라뇨. 전 언니 오빠한테 민폐 끼치며 살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원래 가족끼리 돕는 거죠. 언니가 너무하네요. 신우도 적방하장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는 그 말에 열이 받아 가져온 수박 도로 갖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도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들더군요. 저더러 쪼잔한 쫌팽이라고 하며 어차피 죽은 오빠 재산으로 횡재한 거면서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그러더니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더군요. 어차피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었으니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 그래서 언니도 좋아한 거 아니었어? 사람이 좀 솔직해져봐. 가식 떨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신우 고개가 돌아가 휘청할 정도로 뺨을 있는 힘껏 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머리채를 아예 잡아버렸네요. 그 바람에 정말이지 개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우에게 당한 서름과 화를 모두 표출하느라 신우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얼굴과 어깨에 손톱 자국 조금 났지만 신우는 머리도 뽑히고 얼굴도 퉁퉁 붓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바로 입원하고는 신고하더라고요. 결국 쌍방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그 일로 남편도 신우에게 완전히 학을 떼었고 시부모님과 손희 신우도 저에게 면목 없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정작 신우는 고개 빳빳이 들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더군요. 오히려 좋았어요. 괜히 반성하는 걸 보이면 저만 마음 복잡할 텐데 일관성 있는 싸가지 없는 모습이라 죄책감도 안 들더군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 갈 때도 막내 신우랑 절대 안 마주칠 테니 불만 있으면 이혼한다 했더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막내 신우도 저 다신 안 볼 거라며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작년에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고 살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도와달라 손 내밀고 저한테도 다시 연락하고 싶은지 안부 묻는다 하더군요. 저한테 연락하면 바로 욕 박아버릴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한 아래 신우 죽으면 눈물도 안 날 것 같아요. 장례식장도 안 갈 겁니다.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열받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아예 안 보고 차단하고 살게 되니 마음은 편하네요.